시장이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실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분을 꼭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이 기회입니다. 강선징 KB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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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일단 유류세를 인하했죠. 그부터 좀 여쭤볼 것 같은데요. 기름 많이 먹는 배나 항공 이런 수혜가 좀 가능할까요? 뭐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큰 연관성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유종이 이제 그 등유에다가 첨가물을 섞은 그런 특정 항공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벙커시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류세 인하랑 상관이 좀 없기도 하고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는 급유를 대부분 해외에서 합니다. 항공사도 절반은 해외에서 하고요. 우리나라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 출근하자마자 바로 기름 넣었는데요. 그렇게 또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것과 좀 일맥상통하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연구위원님의 탑픽 종목 제시해 주시죠. 네, 저는 CJ 대한통운을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안 갔잖아요. 네, CJ 대한통운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긴 했었는데요. 이 회사 주가가 요즘에 어려웠던 이유는 과거에 투자했던 해외 사업 중에서 성과가 안 좋은 사업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매각 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의 차입금은 1년 전 대비해서 4,200억 원이나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온라인 쇼핑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택배 서비스는 그 받쳐주지 못하면서 택배 업황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택배를 중심으로 해서 영업이익은 1년 전 대비해서 13.8%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네이버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택배 지연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있나를 저희가 측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전 대비로는 거의 매월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 정도 검색 건수가 늘어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 쇼핑이 급증을 하면서 택배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졌는데 그 상황이 올해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택배 요금을 계속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종합을 해보면 이익은 증가하고 있어서 기업 가치는 증가를 하고 차입금이 줄었다는 것은 채권자의 몫이 줄었다는 얘기고 기업 가치에서 채권자의 몫을 뺀 게 주주의 가치라면 주주 가치는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채권자의 몫과 주주의 가치가 트레이드오프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고무적인 내용인데요. 자, 글로벌 물줄량이 증가하면서 사실 컨테이너 벌크 선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기업의 주가는 실적과 연동되는데요. 실적이 고점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실적이 고점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맞는 말씀이실 것 같고요. 이러한 현상이 꼭 우리나라 해운사들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 해운사들의 공통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근원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해운주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그 운임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 비용을 기업들은 많이 떠안게 되고 그거를 가격에 전가를 시켜야 될 텐데 최근에 물동량 상황을 보면 컨테이너 물동량은 많이 늘었었는데 더 이상 늘고 있지는 않고요. 벌크 물동량은 아예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때 원가가 늘어난다면 이 비용을 고객한테 전가하기 점점 어려워질 거고 그렇다면 경기의 일정한 어떤 후퇴, 물동량의 감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은 뭐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3분기 실적까지도 매우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6월 달 이후로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월 달 이후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살짝 쉬어갈 흐름이 연출될까요? 지속될까요? 일단 경기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봐야 될 텐데요. 특히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선박의 발주가 매우 많았었고요. 이게 이제 2023년 정도부터는 건조가 돼서 시장에 투입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점점 더 불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분위기를 바꿔서 11월 달은 또 우리 많은 국민분들이 쇼핑을 하시잖아요. 해외 직구를 또 특히 유독 많이 하시는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어서요. 그런데 일단 뭐 블랙 프라이데이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하면 운송, 물류주 이런 분위기도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연말의 쇼핑 시즌에 대응해서 물류업체가 바쁜 시기가 이제 8월부터 약 10월 정도까지고요. 11월부터는 약간 좀 슬로우해지는 그런 수요를 맞이하게 되고요. 비수기라는 거네요. 그렇죠. 비수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근데 한편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직구 수요는 뭐 연말 쇼핑 시즌 직전까지도 물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약간 좀 상쇄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은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항공 운임이나 해운 운임이 조금씩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운송회사의 상황이 조금씩은 이제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나왔다. 지표를 보면 BDI 지수가, 그러니까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것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해운업의 전반적인 업황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운주 영향은 어떨까요? 이 방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BDI가 단기간에 올랐다가 내렸던 부분도 있고요. 또 1년을 보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올랐다가 지금 내리는 부분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던 상황은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변을 하면서 지역별로 철강석 가격의 그 스프레드가 많이 좀 벌어졌었어요. 그러면 일시적인 교역의 수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교역이 일어난 다음에 가격 스프레드가 사라지면은 물량이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되거든요. 최근에 BDI가 한 달 사이에 한 2배 올랐다가 또 한 달 사이에 반토막이 났는데 이러한 변화는 이러한 단기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단기 사이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스프레드가 해소됐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중국하고 뭐 다른 지역의 가격이 해소된다는 이러면 이제 교역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하지만 또 길게 보면은 1년 내내 올랐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어떤 이슈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최근에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중국에서 항만의 폐쇄가 빈번하게 좀 일어나는 방역 관련된 그런 조치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배들이 항구 앞에 멈춰서서 오랫동안 대기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 있는 배들이 다 일을 못하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공급이 실질적으로 줄어서 운임이 많이 올랐던 게 그 올해 어떤 그 올해를 관통하는 그런 트렌드였었는데 글쎄요, 내년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방역 조치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될 거고 선박의 통행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오래 묶였던 선박들이 다시 공급이 풀린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운임은 또 하방으로 누르는 그런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운임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다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연간 전망 시즌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어제인가요? 연간 전망 하셨죠? 맞습니다. 네, 내년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해운업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겁니까?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조선 쪽에서의 최근의 수주 실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컨테이너선의 그 수주가 별로 많지 않다가 올해 역대 최대의 수주를 기록을 했고요. 이 선박들이 내년은 건너뛰고 내후년 2023년부터 24년까지 많은 선박들이 건조될 예정으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발주는 조금 뜸해질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발주가 아예 안 나오진 않을 것이고 그런 선박들까지 추가로 얹어진다면 2023년, 2024년의 컨테이너선 건조는 아마 사상 유례 없는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벌크선 같은 경우는 그 컨테이너선과 달리 벌크선의 발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건조량을 예상해 볼 때 시황을 장기 불황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내년 일단 해운 관련해가지고 운송 관련된 호재들은 또 어떤 부분이 예상이 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고 좋았던 게 있으면 나빠지는 게 있는 거고 지금까지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이 바로 여객 쪽이었죠. 그쵸. 해외여행을 못했으니까요. 뭐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부 노선을 시작으로 해서 여행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행이 일부 지역만 허용이 된다면 그 지역으로 나가는 승객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항공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항공 여객 업종 쪽에서 호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 대본에 없는 얘기 좀 여쭐게요. 네. 대본이 있었나요? 바다로도 물동량이 다니지만 하늘로도 다닙니다. 네. 물론 항공은 여객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고 있지만요. 항공주 전반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항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뭐 한 70%가 여객에서 원래 나왔고 화물에서 한 30%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1, 2년 정도는 화물에서 매출이 다 나오고 여객은 매출이 거의 0이었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객이 좋아진다면 항공사들이 매출이 늘어날 여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굉장히 좀 뜨거웠던 화물 업황이 좀 식으면서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이제 화물 쪽에서 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한항공 같은 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합병 효과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여객에서 올라오는 이익보다는 화물에서 빠지는 이익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항공에서 빠지는 부분이 여객에서 올라오는 부분보다 좀 더 많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건 전반적인 파일을 보면 꼭 대한항공 말고 다른 LCC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LCC는 좀 어떨까요? LCC들은 매출이 전부 여객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객이 좋아지고 화물이 나빠지는 업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퓨어하게 좋은 일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의 추천 종목 의견과는 상관은 없고요. 저희의 그런 업황에 대한 판단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지금 내년도의 업황을 봤을 때는 그런 여객에 의존하는 LCC들의 업황은 분명히 좋아지긴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CC 업황의 긍정적인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강성진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